데커신 골드 인지팍 관절팍 삼성바이오 제품인데요. 인지능력 불면증 관절에 모든 게 좋은데요. 이봉규 TV 50% 특가 할인 아닙니다. 삼성의료원과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시험 인정한 거고요. 확실한 제품입니다. 애국 기업이고요. 전화하세요. 네, 수첩의 달인 정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네네. 수첩을 안녕하세요. 항상 7, 8권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자료를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정혁진 변호사. 정혁진 TV도 하고 있죠? 정법전 TV라고 해가지고. 정법전 TV. 네네. 저 채널 이름이 정법전 TV야. 네네. 그래서 제가 채널 A에 돌직구 그 쭉 나간 지 한 4년 됐거든요. 벌써. 저도 몰랐는데 4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직구의 김진 앵커가 그냥 까불까불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 나갈 때 법전 가지고 나가니까 저보고 이제 정법전이란 말을 김진 앵커가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네. 그러니까 그게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정법전. 했는지 김진 앵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이제 다른 패널들도 뭐 정법전 그러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봤더니 저보고 그냥 정법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하루는 닉네임이 됐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툭 치더니 정법전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법전입니다 그래요 그냥. 네네. 그래서 그냥 이게 거의 뭐 좋다. 별명같이 돼버려서 그 채널 이름을 어떻게 잡을까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요. 정법전 그냥 TV. 정법전 TV라고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그 일주일 되는 날인데 그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이제 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정법전에 맞게 송영길이 지금 영장 청구 됐는데 발부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되는 겁니까? 내일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원래는 송영길 대표가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10시에 땡 맞춰서 오진 않았고 제 기억이 한 9시 45분쯤 그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시 45분쯤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법원으로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고요. 검찰청 들려가지고 검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그 실질 심사를 하는 법정이 있어요. 그 법정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공개 재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그냥 불쑥불쑥 들어가서 재판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이게 은밀한 내용들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못 들어갔을 거고 만약에 이제 검사하고 피의자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 빼고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게 형사 사건이니까 피해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피해자. 예, 피해자는 도대체 이제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옛날에는 피해자도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피해자도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제3자가 아무리 뭐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 피해자는 누구야? 피해자는 송영길이 돈봉투에 대해서. 피해자는 없죠. 이런 경우는. 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국힘당이 저쪽에 돈봉투로 인해서 아니다. 그 라이벌. 그때 전당대회 때 라이벌이 뭐 그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를 결과적으로는 입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뭐 딱히 그러네요. 뭐 이제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당한 피해자 있을 거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죽었다 그러면 유족들이 또 뭐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건 그게 아니니까 그다음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썼다. 그럼 경기도가 피해자인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 없는 범죄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을 텐데 지금 한 3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3시 이제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것인 게
검찰에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뭐 한 250장인가 그렇게 준비를 갖다가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 파워포인트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네. 뭐가 독특한 게 있냐면 송영길 대표네 그 형제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시험에 2명 붙었고 네. 행정고시도 2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6남매인데 4명이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공부 누가 제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이 송영천 변호사라고 이분이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나이도 같고 그다음에 사법시험 붙은 그 동기고 그다음 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다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무리 뭐 급하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친형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런 일들은 그렇죠. 많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이제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선임했어요? 선임했어요. 아유 남사스럽다 진짜. 그래서 쪽팔리게 형님이 변호사인데 아이 뭐 이렇게 형님까지 변호사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대법원장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선임을 했나? 그다음에 지금 그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그 유창훈 부장판사예요. 이거를 유창훈 부장이 맡고 있는데 유창훈 부장하고 송영천 변호사하고 근무 같이 한 적 있나 봤더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할 때 유창훈 부장 때 평판사이고 그럴 때 그때 뭐 같이 근무한 경험은 있던데 유 부장하고 송영천 변호사님하고 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앙지방법원 워낙 판사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판사들끼리는 웬만큼 알겠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감안해서 형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나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어찌 됐든지 간에 형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전략이 이게 맞아 떨어질지 아닐지는 이제 뭐 한 12시간이나 뭐 한 그 정도 지나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참 무섭다. 아니 그 정혁진 변호사 같으면 형을 이렇게 세우겠어요. 그리고 형이 내가 만약에 송영길의 형이야. 네네. 그러면 동생이 돈 봉투 가지고 이렇게 돼서인데 나더러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대법원장하고도 동기고 이러니까 좀 형님이 좀 변호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야 됐다 그거 근데 그럼 남사스러워 하겠냐 이거 피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야 영길아 내가 진짜 미안한데 그래. 마음으로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다음에 내가 진짜 도와줄게. 너 저기 이거 갖고 와봐. 그 검토를 해줄게. 그럼 내가 열심히 검토 잘 봐줄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제 그 재판정에 등장하고 그러는 순간 아니 정혁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송영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뭐 가까운 사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대법원장님한테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친한 친구인데 이번에 대법원장까지 되셨는데 내가 누가 되면 되겠냐? 그래서 나는 그 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건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그게 상식인데 에이. 지금 그게 아닌 걸 보면은 그만큼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구속영장 기각시킬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형 믿고 그랬나? 근데 그게 자신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하면 아휴 나 이제 구속되는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그랬을 텐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로만 자신 있을 거면 우리나라에 지 마음대로 안 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수능 봤지만 서울대 의대 못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일한 변수는 제가 봤을 땐 유창훈 부장이에요.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이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비하면은 송영길 대표의 혐의가 가벼운 건 사실이니까. 그건 뭐 확실하지. 이재명도 그 영장 기각시켜줬는데 뭐 송영길이라고 기각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유창훈 부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강래구하고 박용수하고. 이 돈봉투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강래구하고 그 박용수에 비하면은
송영길의 범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송영길보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풀어주고 송영길보다 훨씬 더 그 가벼운 그런 범죄만 저지른 사람은 구속하고 도대체 이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뭔지 제가 물어보고는 싶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어떤 식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뭐. 몇 시, 어느 정도에 나와요? 이 정도면. 원래는 구속영장 이 발부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도 아니거든요. 딱 떨어지는 사건이니까 그냥 뭐 한 뭐 몇 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되든 뭐 말든 그게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직 여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빨리 결론을 내놨어도 그냥 시간 좀 끌다가 그냥 제 생각에 내일 새벽 뭐 1시, 2시 뭐 이 정도에 결론 낼 가능성이 자정 넘어서 제일 많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이제 몇 시간 뒤일 텐데 네. 예상을 한다면은 구속 발부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뭐 예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인데. 발부가 돼야죠. 그런데 하도 지난번에 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된다고 그러다가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근데 그거는요. 제가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밑에서 유창훈 부장이 나무 자체를 흔들어 버려서 그냥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떨어진 게 아니고 나무가 그냥 잘려져 버린 거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또 나무를 자를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그냥 둘지 나무만 자르지 않으면 뭐 원숭이가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강내구,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박용수 뭐 이런 사람이 이 건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몸통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안 갈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뭐 윤관숙 의원도 구속됐고요. 윤관숙도. 그다음에 뭐 누구야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구속이 됐고. 그럼 다 관련해서 다 구속됐는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송영길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유창훈 부장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찰에선 아무런 부담 없이 영장 재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창훈 부장도 뭐 본인 소신 지켜가지고 이번에 또 기각시켜도 돼요. 그럼 뭐 아무런 부담 없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는 영장 기각시켰는데 다시 재청구하려면 현직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다시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런 부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번에는 유창훈 부장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저는 그러고 그렇지만 있습니다. 상식적이면 100% 구속이다. 가능하면 상식적으로 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가 떨어질 일 없는데 나무를 자르지 말아라. 근데 그렇죠.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유창훈 판사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기각시킨다면 네네. 아마 국민들 난리가 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재명 기각시킨 다음에 그 근조한이 있죠. 네네. 근조 그 조화가 중앙지법 앞에 완전히 수백 개 달렸고 저도 하나 보냈어요. 근데 네네. 그거 보내는 게 불법입니까? 그 경범이라도 불법이에요? 아니면 보내도 되는 거예요? 뭐 보내도 되죠. 뭐. 그죠? 네. 아니 근조한 검은 리본 달아서 네. 유창훈 판사 앞으로 하고서 징계하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네네.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유창훈 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대법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혹시 유창훈 부장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 눈치를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눈치를 꼭 보시기를 저는 그렇죠.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아이 눈치 봐.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런 눈치가 없어. 하여튼 이번에도 눈치 없이 놀다간 국민들한테 큰일 날 거예요. 네네. 이번에 저는 그럼 또 보내겠습니다. 자, 결과를 새벽에 1시나 2시 뭐 몇 시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